사실 이 좌익들이 그 공갈을 친 것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국민들 정서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,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이 연구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. 특히 우리 유석준 교수님도 뭐 한강 다리를 뭐 끊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셔가지고 뭐 그랬는데,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군사편찬위원회에 있던 그 남정옥 박사라고 했어요. 이 사람하고 저희들 이제 6.25 그 전사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막 회의를 하면서, 아니 이런 거는 이거 군사편찬연구원 이런 데서 빨리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당신들이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래가지고 한참 우리가 체결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6.25가 남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을 30분 단위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. 체크를 한 결과 이런 일이 발견이 됐어요. 6월 26일 날 오후 1시에 인민군이 의정부를 점령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. 저 북쪽 지역은 뭐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를 많이 뚫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들이 많이 좋아졌는데, 그때만 해도 뭐 길이 몇 개 없었어요. 거기다가 이제 의정부에서 그 이쪽 문산 쪽으로 해서 오는 길, 포천에서 오는 길, 뭐 동두천에서 오는 길, 막 이게 막 그 합쳐지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. 인민군 부대들이 막 이쪽으로 내려온 부대, 이쪽으로 내려온 부대, 이쪽으로 내려온 부대들이 와 내려오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다 뒤엉켜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인민군 헌병들이 동원해가지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 부대를 막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이제 간신히 이제 이 그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창동 지역으로 밀고 내려온 시간이 6월 26일 저녁 7시였어요. 기록에 의하면 이때서부터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창동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뭐예요? 수율이고, 수율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미알이잖아요. 그래서 이 창동으로 밀고 내려온 이 순간 이 경무대를 비롯해서 육군본부가 이 인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야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.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군대의 매뉴얼에도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최고 지휘부, 그 다음에 이 군사 지휘부는 적의 야포의 사정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. 지휘부가 죽으면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6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인민군이 창동으로 지금 밀고 내려온다라는 정보를 듣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하고 뭐 경찰 책임자가 경무대로 가서 각하 지금 여기가 이 적의 야포 사정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열차를 타고 이 사정권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.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해요. 야, 내가 여기 좀 더 남아있어야 우리 국군들이 그 나를 믿고 싸울 거 아니냐. 그랬더니 하여간 상황이 좀 그렇더라도 내가 남아있을 때까지 남아있겠다.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때 나가셨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제 고집을 펴가지고 더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경찰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게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몇몇 탈주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왕산을 타고 경무대로 그 넘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되니까 야, 이거 진짜 이승만 대통령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새벽 3시에 6월 27일 날 새벽 3시에 이제는 떠나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다, 이제 가겠다. 그래가지고 3시 30분에 피난 열차에 올라가지고 한강다리를 건너간 거예요. 자,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이승만 대통령 원래 6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서울에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본인이 좀 더 남아서 우리 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라고 해서 더 남아있다가 6월 27일 날 새벽 3시 반에 그제서야 기차를 타고
서울을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? 이게 시민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까?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, 너는 인민군 편이구나. 인민군 편에서 아니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에 안 나가고 여기 계속 있다가 인민군의 야포에 맞아 죽거나 인민군 선발대에 의해서 포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라고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? 어떤 뭐 무슨 논리적으로 뭐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디펜스를 못 해줘가지고 이런 혼란이 아직까지도 뭐 어린아이들은 뭐 런승만이라고 뭐 부르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진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동안에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하기만 하고 심지어 많은 또 우파 사람들이 아 맞아 이승만이가 그때 말이야 왜 서울 시민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 아 그 사람 다른 건 잘했는데 말이야 6.25 때 국민 버리고 도망간 건 정말 실수야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한강다리 폭파도 정확하게 이 시간대별로 이 그 팩트를 추적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군이 창동 미아리 방어선에서 막 결사저항을 하니까 이 인민군 전차 부대가 미아리 고개를 못 넘어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인민군 전차 2대하고 소대병력을 홍루로 우회를 해가지고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 청량리에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 전차가 미아리 방어선 뒤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국군 뒤통수에다가 포를 갈기는 바람에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. 자, 이때 이 청량리에 나타난 이 전차가 새벽 2시에 나타났는데 이게 시속 60km짜리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딱 내려가지고 한강 인도교를 틀어막았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그 받은 이 육군본부에서 육군 공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야 다리 끊어라.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0분에 한강대교, 광진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철교가 상행선 한 가닥, 하행선 한 가닥, 예비선 한 가닥 그래가지고 철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. 2개는 다 끊어졌어요. 그런데 이 하행선 하나가 이 폭약이 뭐가 좀 그 에러가 났는지 이게 제대로 다 터지지를 않아 가지고 하행선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어요. 자, 이 과정에서 이게 뭐 무슨 다리를 일찍 끊어 가지고 뭐 우리 국군들을 어렵게 했어요? 뭐가 잘못됐어요? 다리 끊은 사람은 적법한 명령에 의해서 다리를 끊은 겁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막 문제가 됐어요. 야, 이거 한강다리를 너무 일찍 끊어가지고 이 시민들이 희생당한 거 아니냐. 막 그래가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그 다리를 끄는 육군 공병감 이 사람을 군법에 의해서 총살을 시켜버렸어요.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그 유족들이 그 5.16이 나고 난 다음일 겁니다.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아니, 우리 남편이, 아니, 그 정확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시행한 건데, 명령 시행한 사람을 군법회의에 해봐가지고 총살시키면 어느 누가 그러면 뭐 명령에 따르겠느냐. 그래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됐어요. 그거 끝난 문제입니다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문제도 끝. 뭐 더 무슨 시비 걸 내용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. 뭐가 문제인지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냐 말이죠.